Where am I going?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저는 오늘 제네시스 G90 사륜구동 4인승 모델을요, 와인딩 로드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와본 곳은요, 춘천 외곽의 추곡 약수터길입니다. 여기서 어떤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차에게 만족감을 기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차는 공차 중량이 이제 2175kg이고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3m가 훌쩍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80마력과 54토크를 가진 3.5 트윈터보 엔진이 8단 변속기를 통해서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4바퀴의 동력을 뿌립니다. 제가 여기서 주행해 보려고 하는 거는 총 3가지 모드인데요. 처음에는 컴포트 모드로 좀 주행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포츠 모드로 좀 주행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커스텀 모드로 좀 해 볼 건데요. 제가 커스텀 모드는 어떻게 세팅을 해놨는지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만 가볍게 해놓고요.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은 스포츠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커스텀에서 한 것은 이 사륜구동 설정을요, 이 3가지 중에 중간 단계인 컴포트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포츠 사륜과 그 다음에 컴포트 사륜 그거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행 안정화 장치는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행 안정화 장치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구나. 네, 제가 다른 버튼을 누르고서 켰습니다. 꺼졌고요. 지금 노면이 보면은 완전히 그렇게 말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정한 브레이크 모드는 컴포트고요. 이게 브레이크 모드를 바꾸려면 꼭 기어가 P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주행 모드 스포츠로 할 때는 얘를 스포츠로 바꿀 건데, 그때는 제가 잠깐 좀 길가에 세우고 P에 놓고 다시 저기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떤지 한번 좀 가볼게요. 주행 모드를 안 바꿨네요, 제가. 자, 컴포트로 했습니다. 자,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약간의 지체가 있은 다음에 쑥 튀어나갑니다, 차는. 얘가 근데 이제 어떤 기어 레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없이 양쪽 패들로만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차는 무겁습니다. 제가 구동력 배분 특성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가운데 보이게 했다가 아니면 반대쪽에 보이게 했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상당한 무게가 있어 가지고요, 코너에 진입할 때는 언더스티어로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요, 그 뒷바퀴 조향에 제가 보이실 수 있게 제가 뒷바퀴 쪽에다가 카메라를 좀 설치를 해놨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티어링을 하면서는 이 스포크에 이 구동력 표시가 가려 가지고요, 구동력이 앞뒤로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제가 의지에 상관없이 자꾸 코스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저의 운전 실력 탓이 제일 크고요. 얘는 뭐 이제 기어 선택에 수동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강제 변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존을 치면 강제 변속이 될 거예요. 근데 코너에 진입할 때는요,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는
얘가 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언더스티어로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이 미끄러운 탓도 사실 있어요. 네, 좀 라인이 이쁘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2단에서 3단으로 이제 강제 변속이 되고요. 근데 얘는 굳이 이 기어 포지션에 매뉴얼을 찾는 분이 안 계시겠죠. 지금 글로브박스 안에 매뉴얼가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제가 지금 전화벨이 울리는데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너에서 이렇게 진입할 때도 언더지만요, 돌아 나갈 때도 계속 언더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전화를 좀 끊지. 네.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차가 라인을 그려내지는 못합니다. 네. 분명히 그러니까 후륜 조향이 분명히 도와주고 있는 중일 텐데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이고, 채야. 컴포트에서도 뭐 가속력은 아주 훌륭하고요. 브레이크도 아직까지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브레이크 코너에 진입해서 좀 가진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브레이크로 앞에 하중을 주면 그럼 뒤가 그때 가서 스르륵 조금 날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외에는 네, 뒤가 계속 땅에 잘 붙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컴포트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모든 동작이 언더스티어 성향이다 하는 것이 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잠깐만 제가 길에 세우고 스포츠 모드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는 차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못 본 척 해주시죠. 자,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이렇게 합니다. 다시 가볼게요. 근데 앞에 지금 연기가 나네요. 브레이크에서 연기가 나요. 제가 이렇게 어디서 좀 스모그가 올라오나 했더니요. 네,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 필링에서 어떤 차이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제가 이 브레이크가 좀 힘들어 하는구나. 지금 힘들어 하네요. 네. 더더더덕 하는 소리를 앞에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지금 코너에서 좀 횡가 속도가 걸리니까 안전벨트가 몸을 당겨주네요. 네. 스포츠를 넣으니까요, 이게 구동력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이 후륜 조향의 성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후륜 구동스럽게 좀 바뀌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구동력은 이렇게 얼핏 보면요, 네, 앞뒤로 막대 그래프 올라가는 게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코너 중일 때 좀 어떻게 바뀌는지가 매우 궁금한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포크에 가려가지고요.
그래도 이 덩치에 이 크기에 이 정도면 네 저는 잘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그런 생각은 안 갖게 만들어요. 아, 내가 잘못된 잘못된 차를 가져왔네. 예. 그런 생각은 갖지 않게 해줍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네 지금 계속 앞에서 타는 냄새를 내고요. 이 브레이크를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일찍부터 코너 진입 훨씬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역시 와인딩에서 코너가 많은 길에서는 네 무게가 중요합니다. 네 엔진차든 전기차든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잘 달린다. 네. 브레이크가 좀 힘들어하는 거 외에는요. 네. 그 뒤가 밖으로 좀 빠지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떤 구동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하중 이동에 의해서 뒤가 밖으로 빠지는 특성이 스포츠가 좀 더 강해져요.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서 뭔가 여기 저 통제하나 보네요. 네, 그렇지만 가속 페달에 의한 이 조향 성향이 선의 성향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는 점이 스포츠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길가에 좀 차를 세우고 커스텀 모드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피해 놔야 돼 가지고 네, 여기는 다니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 피해 놨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모드 바꿀 필요가 없었네요. 잠깐만요. 이게 길게 눌러 가지고 네 마이 드라이브 커스텀으로 했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커스텀으로 바꾸니까요 이 시트 등받이 볼스터가 밖으로 좀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행 모드가 설정해 놓은 게 파워트레인하고 서스펜션만 스포츠고 그 다음에 사륜구동은 컴포트입니다. 이때는 좀 어떤지 한번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브레이크는 여전히 브레이크 모드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언더 성향이 덜 생겨요. 네, 그러니까 지금 느낌은요 그 컴포트일 때보다 스포츠 모드가 언더 성향이 덜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보다 지금 커스텀으로 해놓고 이 구동력 세팅만 컴포트로 해놓는 게 좀 언더 성향이 덜 생기는 느낌입니다. 조향을 더 뭐랄까 코너 모양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감고 풀구를 할 수 있어져요. 이 커스텀에서 그러니까 엔진을 파워트레인을 스포츠로 넣고 이 사륜을 그 컴포트에 놓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행 모드 전체를 세트로 스포츠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주행의 느낌이 더 낫습니다. 네,
이 엔진 소리는 뭐 사실 이 차에는 그 가상 사운드 기능이 없죠. 근데 전혀 필요가 없는 차, 전혀 그게 필요가 없는 종류의 차죠. 네. 네, 에어 서스펜션이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네. 분명히 얘가 좌우 방향에 롤 제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포츠로 넣으면 아무래도 이 다른 서스펜션 세팅보다 조금 더 롤 제어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감쇄력의 변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좌우 방향 기울어짐을 잡는 동작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차 훌륭하다. 네. 이제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커스텀으로 놓으면 이 후륜 조향은 어느 항목의 세팅에 따라가는지 걔도 어딘가 항목에 따라갈 텐데 파워트레인에 따라가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서스펜션에 따라가나? 그러니까 서스펜션에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후륜 조향 옵션을 하려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주문상에 그렇게 묶여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네, 그게 어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차가 지금 그 미쉐린 프리머시 투어 AS 타이어거든요. 순정 타이어가. 결코 이런 용도의 타이어는 아니지만 소리를 내면서 그 날아가주는 그런 반응이 점진적이어 가지고요. 네, 이런 스키름이 나기 시작한 다음에 운전자가 거기에 뭔가 대응을 하기 시작해도 시간이 모자르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압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차를 타실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라는 거. 네, 그렇지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사실 네, 좀 해보게 됐습니다. 브레이크가 분명히 많이 열을 아까부터 받았고, 네, 본인 자신의 한계에 일찍 도달을 했는데요. 페달에서는 좀 그게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브레이크 페달에서는. 그래도 제가 이 커스텀으로 놓으면 조금 더 조향 특성이 나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얘도 여지없이 코너 진입은 언더 성향이다 라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네, 이 차에서 제일 그 모자란 부분은 브레이크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부분은 네,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네, 브레이크가 좀 떨어집니다. 네, 요 정도 할까요? 네, 좀 이 차의 맛을 보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저 주행 모드를 다시 이제 원래 에코 모드로 갈게요. 차도 좀 식히고요. 저도 좀, 네, 제 자신도 좀 식겠습니다. 이번에 좀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차가 움직임의 성향이 좀 어느 순서대로 운전자의 의도를 잘 따라와 주느냐 라고 했을 때는 컴포트 모드보다는 스포츠가 더 잘 따라와 주고요, 스포츠보다는 이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파워트레인은 스포츠로 해놓고 이제 사륜 설정은 컴포트로 해놓는 게
네, 제가 느껴봤을 때는 더 좀 저의 말대로 차가 잘 따라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뭐 와인딩을 주행을 하니까 연비는 리터당 2.3km가 나오네요. 뭐 이거는 네,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딩을 타고 나서 좀 느꼈던 것은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브레이크가 좀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출력도 높고 무거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급하게 반복해서 세워야 될 때에는 브레이크가 좀 일찍 좀 뻗는다. 근데 그 브레이크 페달의 어떤 감각으로는 힘들어하는 거를 잘 좀 눈치채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점 정도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급차인데도 불구하고 잘 달리더라, 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제네시스 G90 4륜구동 4인승의 추공약 수터길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